부동산 투자를 계획하다 보면 궁금한 부분들이 참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문 계속해서 한번 이어나가 볼까요? 네, 일단 하나씩 좀 짚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2019년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10년 내내 상승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10년 내내 하락할 것이다 주장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각각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을 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일단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공급 부족입니다. 아무래도 사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공급 부족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무려 1,100조가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금액이 1,100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1, 2인 가구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통계청 전망에 의하면 2025년도까지 1, 2인 가구가 전체 100% 대비 62.5%까지 상승하겠다라는 통계 전망치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의 개수는 좀 더 늘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우리가 학습효과라고 하는 거죠. 2005년도에요. 어게인 2005년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005년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831 대책에서 종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규제책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2005년도 이후에도 꾸준하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잠깐 9.13 대책에 의해서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이지 대세 상승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요. 특히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동방불패 다음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강남불패 아니겠습니까? 강남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강남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불패다라고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반대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제 10년 주기설이죠. 98년도 IMF 왔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왔었고 2018년도에도 분명히 위기설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입주량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약 3년 정도만 합해도 약 200만 호가 건설이 됐단 말이죠. 그게 입주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것들이 이제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입주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도 불안한 요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인구수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감소하겠다라고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격이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피로감을 느끼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거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나마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끌고 가는데 반도체도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이 그닥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거시 경제도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고 가격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좀 있는데요. 일단 내년 말쯤에 이제 토지보상금이 풀립니다. 근 10년 가까운 시간 만에 25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 풀리는데 이게 멀리서 풀리는 게 아니고 경기도 일대 가까운 데서 풀리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다시 부동산으로 뛰어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돈이 25조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변수는 뭐냐면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삼선이시죠. 그래서 지난 6월 달에도 여의도 용산을 이제 맨하탄처럼 개발하시겠다. 시장님이 서울을 개발을 하고 좋은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만 이제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고 서둘리시는 경험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삼선 시장이라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쨌거나 주택보증에서 허그에서 지금 꽉 잡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청약시장이 사실은 로또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워낙 주변 분양가 대비 저렴하게 청약시장을 하다 보니까 청약시장은 꾸준하게 인기가 좀 좋을 것 같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격 상승기에 대한 전반전, 축구 경기로 얘기하면 전반전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가 유지가 될 것이며 중간중간에 이제 국지적으로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한 7, 8월쯤에는 그나마 상승기가 조금은 다시 올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국지적인 상승을 할 것이며 서울과 지방은 양극화는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또 2019년에도 부동산 시장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주 묻는 부동산 Q&A 이어갈 텐데요. 추경 매수와 중대형 투자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네, 추경 매수 아닌가라고 참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서울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지금 쉬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아직은 쫓아 올라가기. 다시 표현하면 이제 갭매우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꼭 서울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추경 매수다 이 판단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게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규제 지역은 규제 지역대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그래도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나눠서 약진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추경 매수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 거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하자는 얘기죠. 말은 달릴 때 올라타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쉴 때 올라타시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물이 들어오면 이제 노젓는다. 배 띄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먼저 보시는 센스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근데 물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노를 안 졌다면 지금 성급히 저을 필요는 없더라. 조금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어찌 될 건가요? 주택임대사업자라든가 다주택자 중과세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세미나 때 가끔 이런 팁을 드리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개발 호재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국책 사업이라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은 MB라든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었던 것들 이제는 몇 년이면은 가시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시간과의 싸움을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강남에 한 채를 살 것이냐 강북에 세 채를 살 것이냐 나는 겉멋을 좋아할 것이냐 실속파를 갈 것이냐 강남에 한 채 있다고 누가 표창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지금부터는 실속파로 들어갈 것이냐 겉멋을 중요시할 것이냐 이것도 조금 나름대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중소형이 이제 많이 올랐어요. 작년 8.2 대책에 의해서 8호제곱미터 미만이면은 무조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대형이 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이 대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대세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 수준이 아무래도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역을 상당히 좀 좁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대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이다 보면 1+1 재건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이제 대책에 의해서 유행처럼 조금 지나갈 것 같다. 따라서 이제 지역을 굉장히 좀 조금만 좀 좁혀서 압축을 시킨다면 강남 3구라든가 목동 신시가지 일대, 그다음에 뭐 마포 쪽이라든가 성동구 쪽, 그다음에 한강변, 분당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지역을 압축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조금 이제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경기도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급되는 것 자체가 중소형보다는 중대형에 공급되는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경기도 다른 지역들에 대한 어떤 중대형 투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규제에 대한 반사효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또 어떤가요? 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언젠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력이 떨어져서 노동의 대가를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때에는 수익형 부동산 가는 게 맞죠. 하지만 최대한 늦게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률을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익률 따지시는 분들 서울에 절대 투자 안 되죠. 땅가격이 높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익률 따지시면 안 돼요. 일단 뭘 따져야 되냐면 지금부터는 내가 필요한 금액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300이 필요하면 300, 500이 필요하면 500,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 근데 수익률이 뭐 5%, 5.5%, 이거 0.5%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수익률 따지지 말고 절대 금액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의 구조상 월세가 올라가야만 매매가가 상승합니다.
월세가 올라가지 않는데 매매가가 급상승할 이유는 절대 없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아파트들이 공급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공급되는 것들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순서상. 그러면 아무래도 선분양이 많다 보니까 예상치가 많은 거예요. 일테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이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80만 원 나온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옵니까? 1,000에 50, 500에 55만 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상하지 말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들어가신다면 확실하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거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간 센스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는 모든 투자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땐 어디에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입지입니다, 입지. 해가 떠도 입지고요. 달이 떠도 입지일 겁니다.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너무나 기초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입지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신축입니다. 아무래도 구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 따지면 그래도 가격이 60%에서 70% 정도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같은 돈이 들어간다면 이왕이면 투자는 신축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 부동산은 아무래도 이제 굳이 이걸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보수적인 것들이 이제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부동산은 우리 머릿속에 아는 수준 내에서 게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치동 학원가, 목동 학원가, 어디 8학군, 어디 3학군 굉장히 유명한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기본을 지키는 투자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어디냐? 한 글자로 압축을 한다면 역세권의 소형주택이다. 이렇게 결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역세권이 약 300개 가까이 됩니다. 290개 정도 되는데요. 역세권 아닌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소형주택, 그러니까 하방 경직이라고 그러죠. 경제가 좀 쉽지 않을 때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때는 다른 상품에 비하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역세권의 소형주택, 이 글자만 명심한다 하더라도 성공 투자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는 고승철 전문가와 함께 자주 묻는 부동산 Q&A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첫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 차분하게 잘 이해되는 강의를 풀어주셔서 앞으로가 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좀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부동산 투자의 힘 길러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